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사람 없는 곳에도 가지 마라. 세상이 흉흉하니까 조심히 다니라며 어른들이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거 다 옛말이에요. 요즘은 벌건 대낮도 사람이 많은 곳도 위험합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보도되는 일명 묻지마 범죄 때문입니다. 아, 무서워서 못 살겠네. 오늘의 교양만두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 알아봅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범죄에는 뚜렷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쌀과 연탄 절도, 치정, 원한 등 최보람 아저씨가 나온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경찰이 출동했다 하면 범인을 바로 검거하던 게 당시 일반적인 모습이었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지존파, 막가파 등 조직적으로 공범을 저지르는 범죄가 등장합니다. 특히 8명으로 구성된 지존파는 금품 갈취를 위해 살인을 하고 아지트의 시체를 소각하는 인간 말종 쌉쓰레기 짓을 했죠. 결론은 조직원 6명 사형.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범죄의 표적이 단순 원한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고소득자, 부자 등 다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당시는 IMF로 인해 사회가 침체된 시기인데요. 일각에서는 혼란스러운 사회상이 사람들의 공격력을 높이고 범죄율을 증가시켰다고 보기도 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등 사페 연쇄살인범이 나타납니다. 가쁜 사페 연쇄살인범이 나타난 이유는 시대에 따라 범행 패턴이 빠르게 변화한 것도 있지만 과학 수사가 발전하면서 범인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전에는 알아낼 수 없었던 연속된 범행의 흔적도 찾을 수 있기 때문 최근에는 연쇄살인이 비교적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역시 고도로 발전한 과학 수사와 사각지대를 1도 허용하지 않는 CCTV와 블랙박스의 합작으로 빨리 범인을 잡아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차단한 거라고. 그리고 현재 오늘날에는 앞에서 말한 유형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묻지마 범죄입니다. 2008년 일본 쇼핑의 중심지인 아키하바라에서 최악의 묻지마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2톤 트럭이 도보로 돌진해 보행자를 쳤고 차에서 내린 범인이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칼부림을 벌였습니다. 범인은 25세 청년. 그는 이렇게 말했죠. 어려서부터 아동학대를 받았다. 제대로 된 직장이나 친구도 없고 평생 사회로부터 멸시받았다. 지쳤다. 세상이 싫어졌다. 누구든 죽이고 싶었다. 국가를 막론하고 묻지마 범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원한 관계가 없다. 둘째, 범죄에 명확한 동기나 목적이 없다. 셋째, 보통의 범죄자들은 경찰에 잡히지 않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곤 빤스런을 하죠. 묻지마 범죄자의 경우 세상에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죠. 교도소에 갈 생각은 물론이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자포자기식이라 범행 현장을 잘 떠나지도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는 훤한 대낮에 사람이 많고 치안이 아주 좋은 곳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아, 이 미친놈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들에겐 비슷한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명확한 통계는 없지만 일부 학자들은 급격한 사회의 변화가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앞서 말했던 일본도 원래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동기가 명확한 범죄가 훨씬 많았는데요. 1990년대 버블이 터지면서 경제가 침체됐고 이른바 잃어버린 세대가 생겨났습니다. 청년들은 일용직을 전전했고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사회에서 낙오됐다는 사회적 배제감, 현재를 극복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답니다. 이게 곧 분노로 이어졌고 일본 사회에 묻지마 범죄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이해 안 돼.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왜 몇 명만 저지랄임? 일본에서는 묻지마 범죄의 주 원인으로 히키코모리의 증가를 꼽습니다. 히키코모리는 6개월 이상 방에서 안 나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묻지마 범죄자들을 조사해보니 사회적 고립 상태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좌절감을 느끼며 삽니다. 죽어라, 공부해서 대학 갔는데 이제는 취업난, 간신히 들어간 회사는 박봉에다가 자존감 도둑놈들까지. 아, 좌절감 맥스. 이때 평범한 사람들은 동료, 친구, 가족
가족들과 욕을 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묻지마 범죄자들은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1도 없음. 이게 나쁘게 풀리면 홀로 고립돼서 세상이 날 억까한다는 왜곡된 심리가 생기는 거죠. 물론 모든 히키코모리를 잠재적 범죄자라고 일반화하는 건 노.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으로 생각하는 묻지마 범죄자는 20, 30대 남자인데 히키코모리는 5, 60대 여자가 훨씬 많죠. 묻지마 범죄에는 사회불만형 말고 환청을 듣거나 환각을 보는 정신질환 유형도 있습니다. 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조현병인데요. 사실 이들은 치료만 꾸준히 받는다면 중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거의 없답니다. 이들이 공격성을 띠는 이유는 대부분 무단으로 치료를 중단했을 때라고 하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자 중 정신질환자의 비율은 매우 낮고요. 때문에 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정신질환으로 단정 지을 수도 음슴. 아니 이렇게 다 불확실하면 묻지마 범죄를 어떻게 해결하죠? 역시 다 죽여버려야. 전문가들은 사형 제도의 부활이 범죄 예방에 별 효과가 없을 거라 예상합니다. 묻지마 범죄자들은 애초에 자포자기 상태에서 찐으로 자살 욕구가 있기 때문. 마찬가지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의 강력 처벌도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답니다. 사형 제도가 있는 일본에서는 몇몇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졌는데요. 최근에는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치료하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과 자립을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했고요. 대대적인 히키코모리 대책 추진 사업을 시작. 현재 일본에는 79개 이상의 히키코모리 케어센터가 지어졌고 의료, 복지, 상담 등 전문가가 1대1로 서포트한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통계가 없다는 것. 묻지마 범죄라는 말조차 정식으로 채택된 용어가 아니라 2000년에 한 신문 기사에서 쓰인 표현이 퍼진 거고요. 묻지마 범죄에 대한 통계는 대검찰청이 작성한 2012에서 2016년까지의 자료뿐입니다. 껌일기에 매일같이 살인 예고가 업데이트되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무서워진 만큼 하루빨리 묻지마 범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효과적인 대책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호신용품 하나 장만해보겠습니다. 우리 안전한 세상에서 만나요. 교양만두였습니다.